토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의 문대,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이어주 예술기획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4월에 만나는 시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소식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하면 이제 아이들이 떠오르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그리고 작은 영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소식은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비타민 C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또따또가 입주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시각, 공연, 문학,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 상반기는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하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요. 예. 프로그램 이름이 좋네요. 비타민 C. 네. 근데 이제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작년에 이제 10주년 맞았다. 우리가 또 초대해서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요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또따또간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중앙동과 동강동 일대 오래된 건물들에 76곳의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들의 작업실이 흩어져 있고요. 약 18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따또가는 기본적으로는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국내 교류 사업이나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도 그중 하나인데요. 프로그램은 작가들이 직접 진행해서 인기가 좋은데요. 올 상반기 진행 예정인 이제 4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송희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노트를 만드는 북바인드 수업이 있고요. 네. 예. 또 김수정 작가가 진행하는 흙을 만지는 연습을 통해서 작은 조소 작품을 만드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커뮤니티 수리수리에서 진행하는 부산의 맛 프로그램은 토종 식재료를 체험하고 부산 뱃사람의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업이고요. 무용가 이재은이 진행하는 면역을 높이는 스트레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탁 치시면 소리가 빵빵 나가지고 약간 이제 청취자분들 이제 들으시는데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계속. 예. 그래요. 그러면 부산 문화회관에서도 매년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문 교양 강좌부터 실기 강좌까지 다채롭고 굉장히 규모도 크네요. 네. 부산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5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모두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부터 재즈, 뮤지컬, 미술사,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과 함께 실기 수업으로 드로잉, 악기 연주, 무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3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좀 심하던데. 예.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인문학 프로그램도 또 있던데, 망미 골목의 동네 책방 한티아, 여기서도 한티아. 네. 여기서도 글읽기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책방 한타와 회복하는 글쓰기 생활예술 모임 곳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박완서 단편 전집 읽기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2시에 망미동 책방 한타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진행하는 글읽기 모임인데요. 네. 올해가 소설가 박완서 타계 10주기인데요. 네. 박완서의 단편 전집을 김대성 문학평론가와 함께 읽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앞서 말씀드린 제목처럼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모두가 공감하는 인생과 삶의 이야기를 확장해서 친근하고 소탈한 글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박완서의 단편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저녁의 해우,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 등 6편을 읽고 함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선착순으로 모집 중입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1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네, 딱 아니, 10명 중에서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겠는데요. 예. 책 읽기 관련해서 부산 인권정책 포럼에서 진행하는 부산 인권 아카데미 상반기 프로그램,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부산 인권 아카데미는 부산 지역 인권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만나서 인권을 중심으로 역사와 철학,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에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인권과 관련된 좋은 책을 주제로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4월 19일에 진행할 책이 흥미로워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예. 블랙 라이크 미 흑인이 된 백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59년 텍사스 출신의 백인인 존 하워드 그리핀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미국 남부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변신을 하는데요. 직접 피부과 전문의의 협조를 받아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먹고 강한 자외선을 온몸에 쪼이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백인에서 중년의 흑인으로 완전히 모습을 바꾸고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미국 남부로 들어가서 50일간 겪은 특별한 여행기이자 참여 관찰기인데요. 이 책은 20세기 인종차별에 관해 다루는 아주 중요한 책으로 꼽힙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본인 자신의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음.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먹고 네. 자외선 온몸에 쪼이고 네. 그래서 이걸 감내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50일간의 특별한 여행기를 썼다. 이게 1959년 59년이니까 그때는 또 더 이게 지금보다 더 심하지 어마어마했던-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지금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혐오 범죄, 인종차별 요거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아졌나 하는 생각도 드네. 네, 작가는 단지 피부색 하나만 변했을 뿐인데 그동안 자신이 백인으로서 누려온 모든 상황이 끝이 났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 1959년은 흑인과 백인의 생활이 철저히 분리되었던 시기인데요. 네. 작가는 이 책을 서문해서 자신은 백인이지만 흑인이 억압받는 땅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려고 했고 네. 흑인, 남부 이런 것은 사실 세부적인 문제일 뿐 책에 담긴 이야기는 결국 여러 이유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이자 또 사회에서 미움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적대와 배제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되는 이 시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블랙 라이크 미. 블랙 라이크 미. 네. 예. 블랙 라이크 미. 네. 알겠습니다. 책 이야기에 이어서 몇 가지 전시 소식들인데 지금 볼 수 있는 전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전시 소식인데요. 원도심 40계단 근처 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배에서는 김기대 작가의 개인전 아쿠아 유니버스가 내일 오픈해서 5월 22일까지 예정입니다. 예. 부산이 고향인 김기대 작가는 오랜 시간 타양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낸 부산에서의 기억과 또 바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제주에서의 생활을 수족관이라는 장치를 통해 장소와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치 작품입니다. 네. 수족관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저 수족관 설치하면 우리 보통 아쿠아리움 이걸 떠올리는데 아쿠아 유니버스가 제목이란 말이지. 이제 수족관하고 미술 작품 좀 생소한데 어떤 전시입니까? 네, 이제 아쿠아리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물고기가 있는 거대한 수족관 같은 걸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보다는 작가가 가진 여러 경험과 사물 이미지들이 수족관 속에 재현된 설치 작품입니다.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전시장에는 작가가 구현하는 각각의 수족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상업 수족관이나 장식 수족관부터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수족관으로 재현하기도 하고요. 네. 전시 공간 자체를 수족관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분리된 기억과 환상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작가는 유년 시절에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을 겪었는데요.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상에서의 소소한 에피소드나 또 타양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박인으로서의 경험과 느낌을 예. 수족관을 이제 들어볼 때 빛이 굴절돼서 이미지가 왜곡되고 흔들리고 또 부유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독특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걸 또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 아이디어를 착안했다는 게 굉장히 새롭네요. 그 부산 시립미술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대한 일상, 지층의 역전? 예, 이게 뭡니까? 네, 이 전시는 3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는 부산 시립미술관의 전시인데요. 예. 일상이라는 말이 때로는 가볍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접근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시대의 중압감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 전시는 1980년대 가볍지 않은 시대적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 그중에 특히 현실 참여와 사회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의 작품들부터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개인적인 일상이 담긴 작품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참여 가능한 교육 공간도 오픈하고 있어서요.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전시 소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에 관한 소식도 준비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작은 영화 영화제 4주년 기념 소식인데요. 예. 이 작은 영화 영화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영화제는 상업 영화들에 밀려서 접하기 힘들게 된 단편극, 단편 다큐, 실험 영화 등을 제작한 젊은 영화인들의 제작 지원과 상영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영화 공작소에서 운영한 영화제입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 저녁 영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테마별로 3편의 단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총 5번의 상영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4주년 기념으로 관객들이 추천하는 내 인생의 단편 영화 4편을 선정해서 상영한다고 하고요. 오는 4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영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3,000원으로 저렴합니다. 네. 저렴하네요. 네. 4편 보는데 그죠? 근데 뭐 시간은 길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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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 그렇죠. 영화니까. 그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편의 작품을 짧게 살펴보면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 시장을 배경으로 공장 노동자의 하루 이야기를 다정한 시선으로 담은 고 김선민 감독의 가리 베가스라는 가리 베가스. 네, 작품이 있고요. 또 매일 반복되는 학교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이 어느 날 동창 친구들을 따라가며 벌어지게 된 사건을 담은 이우정 감독의 에드벌룬 있고요. 그리고 긴장되는 시험 시간에 방구라는 참을 수 없는 이 생리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유쾌하고 무게 있게 담아낸 박담비 감독의 방구의 무게라는 작품도 이게 있고요. 스토리가 되나?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알바생인 주인공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친구의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진도 주고받으면서 이 힘든 현실을 잊고 파리의 공간을 상상하고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안다운 감독의 섹스피어인 컴패니가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짧게 딱 설명해 주셨는데도 와 재밌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 진짜 흥미로운 작품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모두 기대가 되는 작품들인데요. 예. 작은 영화 영화제의 소개말을 보면 작은은 큰 영화의 반대말이 아니라 어두운 밤하늘의 작은 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은 것들, 다른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또 경계를 넘어서 풍요롭게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첫 주말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 찾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작지만 소중한 것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플랜B 문화협동조합 이어주 예술기획실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을 하나 남기고 저희가 좀 상큼하게 마치려고요. 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